어쨌든 10%잖아요. 모든 과목을 1등급 받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눈앞에 있는 거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모든 과목을 최대한 1등급 받도록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수지 이강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일단은 제가 그건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참고로 어머니들이 제일 궁금해 할 만한 거는 책이 어디에 있냐면 좀 많이 썼거든요. 그 18페이지부터 있어요. 18페이지부터 이제 학교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제 이야기를 해놓았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 제가 팁 아닌 팁을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머님들이 학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 거기 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선배님, 학부모 선배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물어봐도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전 이야기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1등급은 10%거든요. 그럼 90%는 2등급 이하예요. 그러면 어머님이 2등급 이하 자녀를 갖고 계신 어머님들한테 질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학교의 시험이 쉽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어머님들이 계실까요?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수지 지역은 모든 학교가 다 어려운 학교입니다. 시험 문제가.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꼭 수지 이강학원 아니어도 돼요. 수지구청에 있는 모든 학원 프런트랑 이야기 나눠보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여기 학교가 어렵고 여기 학교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학원을 이용을 하세요. 어머님들끼리 소통하는 것도 좋은데 생각보다 도움되지 않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세요. 네, 제가 이야기 해드릴게요. 솔직하게.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약하면 하나예요. 올해는 성복고가 굉장히 잘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성복고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천 다음에 성복이 잘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복고가 굉장히 잘한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실제로 보면 엄청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이제 모든 학교가 다 섞여 있는 경우에 보면 10등 안에 있는 학교, 10등 안에 한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성복고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한다는 거. 그래서 어머님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것과 결과물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제 제가 올해 뭐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 수업을 좀 궁금해하실 어머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26일 날 개강을 할 겁니다. 11월 26일 날 개강을 해서 아마 8회 정도 될 거예요. 8회 정도 될 거고 수요일, 금요일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될 거고 가끔 어머님들이 이제 9시 반에 칼같이 끝내달라고 하는데 대부분 10시일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좀 도형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도형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되게 깊게, 엄청 깊게 분석을 할 거예요. 심화로 분석을 할 거고요. 근데 또 이 이야기 하시면 지금 이거 제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프리뷰 같은 거라서 제 수업이 이 정도 난이도예요 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수업이고 이 정도의 퀄리티구나, 실제로 이게 뭐가 다른 거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하는 수업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도형이 너무 자신이 없어요. 저는 기본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저희가 대비책과 영상을 따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 개념과 기본 개념을 체크할 수 있는 책과 영상이 따로 다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예습하고 심화 개념 수업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대비책은 스카이반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업은 MD반 수준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D반 수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준을 좀 잘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설명도 해놨습니다. 클리닉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클리닉 존재할 거고 다 의대 출신 누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편하게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클리닉 때 시험도 다 따로 봅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난이도 다
조절해서 시험 보고요. 시험 틀린 거에 대한 변형 문항까지 전부 다 따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클리닉 들어보면 이게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외로 클리닉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프리뷰고 겨울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저는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1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여름부터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좀 니즈가 있고 그리고 좀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들 간의 학력 차이가 워낙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중간 단계가 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급 내에서도 솔직히 차이가 좀 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1 스카이반 학생들 중에 1등급인 학생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스카이반으로 내려가서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도 사실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1등급이어도 학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스카이반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겨울에는 특강은 대수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어머님들 이거 되게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선행에 대해서. 근데 저는 선행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늦었다. 선행은 12월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행하면 너무 좋거든요.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늦었습니다. 늦었고 이제 눈앞에 있는 거 집중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10%잖아요. 모든 과목을 1등급 받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눈앞에 있는 거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모든 과목을 최대한 1등급 받도록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학에 또 지나치게 집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기 중에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 감각 있게 학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처럼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수능 시험 범위도 예전처럼 넓지 않고요. 이과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참고로 저희 이번에 전체적인 시간표예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파르타반이라고 있는데 이 스파르타반은 참고로 스카이반이 일단 이 학교 졸업식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일단 2회가 먼저 진행될 거예요. 2회가 먼저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스카이반이 스파르타반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공수 1,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공수 2 이렇게 진행될 계획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표 보시면 깔끔하게 한 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시간표가 이렇구나. 그 다음에 저희 클리닉 시간표입니다. 일단 클리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월화목금은 이제 스파르타반 수업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클리닉 시간이고요. 네, 토요일, 일요일 클리닉 다 있습니다. 10시, 1시, 2시, 6시 선택해서 클리닉 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뭐 방학을 거의 수학을 위해서 약간 사는 느낌도 있는데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죠. 개강 날짜 싹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반도 시험 보고 들어와야 되고요.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1월 4일하고 그 다음에 하루 더 2회 진행되고 나서 1월 12일 날 스파르타반으로 바뀐다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고1 MD반은 1월 4일부터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날짜 한 번에 싹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잘 체크해서 수업을 계획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MD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 있거든요. 겨울에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해야 되나요? 뭐 제일 많이 말하는 거 있죠. 센이라든지 뭐 고쟁이라든지 블랙라벨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데 일단 정작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교육청하고 EBS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학습하는 게 맞습니다. 학교 프린트는 전부 다 그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EBS 하면 또 궁금해하세요? EBS 올림푸스, EBS 올림푸스 고난이도, EBS 올림푸스 유형편 이렇게 세 권의 책을 학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2학년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2학년 때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3 교재.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고2 때도 EBS 올림푸스 유형 고난이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 시험에는 홍총고는 나오기는 해요. 홍총고는 그게 나오기는 하는데 홍총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수능 특강에서
이제 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그게 중요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교육청 EBS에 대해서 일단은 MD반은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당연히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원본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발전되었는지까지도 제가 다 소개를 드릴 거예요. 네. 이건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스카이반도 참고로 스카이반은 교재가 달라요. 교재가 다르고 저희는 전부 다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고요. 학기 중에는 뭐 수지 지역, 분당 지역, 뭐 대치 지역, 기출 한 3년치 다 분석을 해서 학생들에게 책으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되는 것 같고, 네. 대수는 네. 난이도 좀 있게 해서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학생별로 다 관리 과제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머니들이 어떤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최신화가 바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이제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 조금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바로바로 최신화를 해서 클릭만 하시면 우리 애가 오늘 숙제를 냈는지 안 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학생들 솔직히 좀 공부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래서 막 선물도 주고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친구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확실히 자극에 좀 굉장히 많이 약한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쇼츠 이런 거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도 해준다는 거. 그래서 개별 오답노트 요즘에는 너무 당연한 게 되더라고요. 당연하게도 진행을 합니다. 네, 복습 영사도 코로나 이후로 당연한 게 되었죠. 요즘에 학원 강사도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별의별 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단과 강사는 절대로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뒤에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요. 저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강 후기예요. 수강 후기인데 이건 실제 학생들 수강 후기예요. 그래서 주로 자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료가 굉장히 좋다. 그렇죠? 물론 이건 제 수업을 들으니까 칭찬만 해주겠죠? 네.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간고사는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근데 좀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건 좀 있었어요. 중간고사가 너무 쉬웠어요. 사실은 고등학생이 아무리 제가 수업을 해도 만점자가 10명이 나오긴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0점 조절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로 처음 바뀌었죠. 시험을 너무 쉽게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점이 너무 많았고, 실제로 그래서 중간 때 너무 쉽다 보니까 애들이 이랬어요.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벼락치기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기말 때 다 개 박살났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자기가 전문가가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기말 때는 실제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고 홍천이 엄청 쉬웠어요. 너무 쉬웠는데 홍천이. 그래서 90점대가 1등급 커트라인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그래서 기말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밖에서 들은 거랑 되게 트렌드가 달라요.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거든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혹시 올해 수지고 들으셨어요? 제 블로그 검색하면요, 트렌드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수지고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수지고는 어머니 혹시 들으셨나요? 학교 프린트에서만 출제가 된다. 근데 이번에 개박살 났어요. EBS에서 다 내버렸어요. 최고 난이도 문제를 EBS에서 내버린 거예요. 제가 여기 강사 초기에 왔을 때 수지고는 EBS에서만 출제한 학교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계속 학교 프린트랑 교육청에서만 출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솔직히 조금 메시지가 계속 있었거든요. 수지고가 EBS에서 조금씩 내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받고는 있었는데, 유의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EBS를 굳이 풀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유불리가 있던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올해는 너무 유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EBS 문제예요. 그러니까 EBS 문제에서도 뭐 이런 거 아시죠? 어머니? 책을 보면 책 맨 뒤에 있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죠. 맨 뒤에 있는 두 문제가 연속으로 나온 거예요. 솔직히 이건 거의 변형도 없는 수준이었어요. 뭐 2배 된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거의 변형이 안 돼 있었고 답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수지고 학생들은 박살이 났죠. 왜냐? EBS를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상위권이어도
사실 저도 그렇겠어요. 일단 교육청부터 하죠. 아니 여태까지 우리 학교의 역사가 4, 5년 동안 EBS가 그렇게까지 유의미하게 나온 적이 없는데 누가 EBS부터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지고 학생들이 난이도 대비 더 박살난 것도 있었어요. 사실 속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학원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지고 어머님들이 사실 우리 애가 EBS를 학습을 하지 않아서 사실 성적이 안 나온 거야 라고 말하기 쉽지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물어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항상 제 모토예요. 그래서 좀 최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떻게든 학생들 성적이 실력 대비 잘 나오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예요.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뭐 실력만큼 나오면 다닐 이유가 없겠죠. 제가 그게 이제 목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일단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